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또 미국 시장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일단 반가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제 한편의 촉으로는 이제 단기 매물이 한번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선거 결과가 나오는 오늘 저녁이나 뭐 오늘 오후장이나 이럴 때 한번 매물이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 그런 우려감을 살짝 또 스쳐 지나가는 그런 그 인사이트가 생기는 그런 아침입니다. 더 달려보자. 이게 또 우리의 소원이죠. 아직 연말 산타 낼 리가 산타가 오려면 2개월이 더 남았는데 1개월이 더 남았는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더 달려줘야 되는데 일단 아주 초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바로 오늘이다. 이런 가정을 좀 깔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제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목표가 3,000명인데 지금 2,920명 되시는데 이제 한 100명만 누르시면 이제 3,000명입니다. 네, 내년에는 뭔가 좀 다른 이제 얼굴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제 목소리로만 여러분 나섰는데 저도 조그만 스튜디오를 하나 마련하고 얼굴을 촬영해서 그렇게 가야 좀 구독자가 늘어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제 블로그가 한때 많을 때 7만 명까지 하루에 들어왔죠. 아주 대단한 블로그였는데 그 블로그를 접고 이제 카페로 옮겨서 이제 몇몇 소수에만 집중을 했는데 제 블로그에 제 유튜브를 올리면 하루에 10,000명은 지키겠죠.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유튜브 시장을 맛보는 그러한 1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3,000명 채우기 장난이 아니에요. 요즘 워낙 치열한 유튜브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죠. 가장 믿을 만한 유튜브다. 이렇게 글을 달아주셔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말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키포인트는 중간선거 후 기대감이 일단 살아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중간선거 후 단기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제 30년 펀드 매니저의 머리를 싹 스쳐가는 오늘 아침에 장이 오늘 오르는 거 보고 오늘 오후장 정도면은 아마 단기 매물 출회가 나올 확률이 있다. 또 하나 걱정이 중국 주식이 살아날 경우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포기했을 때 한국으로 자금 유입이 살짝 멈출 가능성? 그동안 우리 중국 런을 통해서 역작용으로 한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중국이 개방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렇게까지 돈이 추가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또 생각도 드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중국에서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더 충돌할 수 있는 그 가능성. 트럼프 이야기도 하던데 트럼프가 2년 후에 다시 집권했을 때는 또 파이팅이 또 있는 거죠. 이런 가능성. 일단은 대만과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는데 요즘 TSMC 주가를 보면 TSMC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걸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빠져나왔다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는 뭐 대형 납폭과대 우량주를 보고 있죠. 이것 말고는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안전한 종목은 없다가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대표적 삼성전자는 7만 원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죠? 다음에 네이버는 20만 원, 카카오는 6만 원, 뭐 삼성전기 15만 원 이런 바닥에서 그나마 이제 확실히 대형 우량주이고 바닥을 탈출한 종목인 이건 기술적 반등이 가장 알맞는 거다. 지금 들어오는 돈들이 대부분 인덱스로 들어가 있는 돈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덱스로 들어간 돈들은 대형 우량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장이 6시에 끝나니까 보통 5시에 끝나면 딱 1시간 정리하고 방송하고 출근하면 되는데 6시에 끝나니까 이게 장이 갑자기 무너질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다우는 1.25, 나스닥은 0.77, S&P는 0.53 이렇게 상승장에 끝났는데 막판이 살짝씩 무너지는 이익 실현 단기 이익 실현이 좀 나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미 증시 중간선거 결과를 주시하면서 정중동 긍정적인 요인 공화당이 이겨야 예산은 통제가 가능하다. 또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전략을 쓸 것이다.
월스트리트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더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길게 보면 월스트리트 민주당을 좋아하죠. 네. 성장주에 대한 그런 벤처에 대한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민주당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월스트리트는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바이든 결과 낙관하지만 하원장은 힘들 수도. 네, 상원의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 중간선거 국채 수익률 하락에 증시 단기 랠리 예상이 되고 있다. 유로존 9월 소매판매가 0.4% 예상에 부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독일 정부가 내각에 자국 반도체 기업 중국 매각 금지 요청을 했다. 네, 이건 유럽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G20에 불참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대신 참석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러 석유 구매 계속 구매하겠다. 방해 산업 협력도 검토하겠다. 네, 인도가 아주 이익을 잘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인도의 상술이죠. 테슬라 미국에서 모델 S, 모델 S, 모델 X 4만여 대 니콜 핸들링 보조장치 결합. 뭐 이것도 있지만 결국 공화당에 투표하라 해서 사람들이 미움을 좀 받는 모습도 있는 것 같네요. 자신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부르셨다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그러한 생각, 공화당이 집권한다고 전기차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전기차를 뭐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게 우리 또 머스크 형님인데 이 형님은 또 말은 또 거칠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한국 원화 환율이 1,400원 끊이면 1,338원인가요? 1,383원인가요? 이렇게 강세로 돌아서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됐는데 오늘 또 반갑게 달러 인덱스가 109.6 하나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달러 약세, 타통화 강세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 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기업의 한 40%가 외국에서 글로벌로 돈을 버는데 이렇게 달러 강세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미국 기업들 수익의 20%를 토해내고 있다는 것은 강달러에 대한 지속성에 대해서도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중간 선거 이후에는 킹달러에 대한 그 뭔가 가치 조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CPI가 잡혀야만 킹달러가 조정을 받는데 그렇다고 이 킹달러를 그대로 약달러로 몰고 가면 또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인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금리는 전부 다 금리 시장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개월은 4.19%. 오, 많이 내려왔네요. 1bp 하락. 2년짜리 한번 봅시다. 4.6716, 5.4bp 하락.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144, 7bp 하락. 근데 어제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조금 빠졌죠. 네, 금리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보험사 문제가 좀 해결이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생명 5억 불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는 다시 안정적인 모습으로 살짝 돌아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WTI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1.26% 하락해서 91.22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0.37% 상승, 테슬라가 2.96% 하락을 했네요. 엔비디아 2.46. 요즘 뭐 반도체들 굉장히 좋죠. 네,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이제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장비 업체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실적이 좋아지기보다는 너무 많이 판 거죠. 너무 많이 판 거에 대해서 바닥 탈출 이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의미를 둬야 될 것 같다. 어제 한국은 다시 뭐 오닉 IPS, 유진테크 이런 장비주들이 다시 하루 상승하고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온 모습이 있는데 오늘 정도면은 이제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연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장비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TSMC 3.98, TSMC가 계속 바닥을 치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이제 중국에서 대만에서 팔 만큼 팔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면들이 한국 반도체라든지 한국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일부 좀 꺾일 가능성, 저는 이 가능성을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1%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0.16% 하락했고요. 노블록스도 1.34%는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12.19로 하락하면서 2만 달러가 무너지면서 18,27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금일 시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시장이 경기가 과연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으로 방점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중간선거 끝나고 CPI 목요일 날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경기의 문제인데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쪽으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미국 경제 상황을 보니까 충분히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이제 가능성이 반영이 되는데 소프트 랜딩을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주가 지수가 그냥 바닥을 치고 는 침체하는 그런 가능성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시각을 갖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완만한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주요국 경제가 2023년 초에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 연준외에도 대부분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내수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신흥국 부채 부담도 상존하고 있다. G3 경제가 동반 위축될 것이다. 다만 경기 침체 정도는 금융 리스크 동반 여부에 따라 달라질 텐데 미국의 모기지 대출과 신용카드 연체율은 상당히 낮고, 오케이. 이런 면들이 이제 강하다는 거죠. 미국이 은행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 금융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금융 리스크가 오지 않는다면 경기가 그렇게 처박을 만큼 크래시가 날 만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완만한 경기 침체는 통상적으로 소비보다는 투자와 생산에 하락하면서 나타나는데 또한 교역량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2023년 성장률은 0.3% 수준으로 전망하는데 가계의 초과 저축과 늘어난 임금이 소비를 지지하며 경기 침체 완충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연간 경제 성장률을 1.6%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진할 것 예상을 하고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확대되면서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가 약화될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그 약화 정도나 강도가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따라서 경기가 연착륙에 사람들이 방점을 지킨다면 주가 지수는 생각보다도 좀 바닥을 견고히 할 가능성, 이 가능성 충분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미국 S&P 500 기업이 해외 매출 비용이 40%나 담당을 하네요. 그렇죠? 네, S&P 500이 40%. 따라서 달러 강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네, 수출의 40%를 외국에서 벌어들이는데 너무 강한 달러는 기업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미국의 늘어난 임금의 절대값과 속도, 네, 평균 임금과 절대값과 속도는 여전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착륙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걱정을 했던 것은 10년과 3개월 금리차가 역전되면 반드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91년에도 이렇게 역전되니까 바로 경기 침체가 나타났죠. 2000년에도 이렇게 금리가 역전되니까 경기 침체 국면이 왔습니다. 2006년에도 금리가 역전되니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역전이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건데 이 두께가 각각 차이는 있는 거다. 한 6개월 정도의 경기 침체는 가능하지만 그 강도와 수준은 그렇게까지 강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도 되지 않을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지금 닥터 둠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죠. 네, 뭐 강영현 이사 이런 사람들 뭐 주장창 뭐 고장난 시계 전략을 쓰면서 장은 뭐 박살 날 거다. 지금 살 때가 아니다. 현 뭐 채권으로 가라. 이런 면을 하지만 XX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닥터 둠들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닥터 둠들은 명예를 얻지만 긍정론자들은 돈을 법니다. 이거 제가 용언이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격언 중에 하나죠. 네, 부정론자는 명예를 얻지만 긍정론자는 돈을 버는 거죠. 우리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미국의 은행 자본율도 미국 은행 자기 자본율도 뭐 10% 근처에서 뭐 8% 9%에서 강하게 있습니다. 카드 연체율도 여전히 낮고요.
OECD 대출금리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미국의 경제는 우리가 생각만 도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네요. 금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금일 미국발 상승은 한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죠. 전일 보면 반도체 장비주는 프로그램 중심의 수급일까? 그죠? 프로그램으로는 전체를 다 산 거죠. 과된 납폭 인식, LG 디스플레이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 소식 등에 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원전 관련주, 네옴시티 관련주, 또 바닥 탈출 대형 우량주가 여기에 바닥 대형 우량주가 여기에 새롭게 전자결제주, 애플페이 시범 서비스 전자결제주, 화장품, 중국 광군제 등 다양한 소테마가 시장에 난립하면서 복잡한 그런 하루죠. 네. 반대로 2차 전지 재생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의 마을이 아니라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문제는 투자 시 소수 종목을 제외하고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따라서 이번 랠리는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지만 스몰 랠리다. 목표 수준은 바닥에서 15%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충분히 먹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목표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네. 네이버는 지금 20만 원까지 충분히 가게 보이고 삼성전자도 7만 원 타나 뭐 이것저것 살 것은 삼성전자나 ETF를 사시는 거죠. 카카오도 불안하게 하지만 6만 원 수준을 탈환해 도전을 할 것이다. 삼성전기도 15만 원 수준, 대한항공도 한 3만 원 수준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옴시티에 대해서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라 그럴까요? 중동 애들의 아랍 애들의 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막상 현대건설 같은 걸 분석을 해보면 네옴시티 관련된 수준은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니까 꼭 그렇게 구라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큰 대형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은 낮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저는 또 온전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데 그러나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인정을 해야 되죠. 네. 결국 바닥 대형주가 아니어도 소폭이나마 먹을 것이 남아 있어 안전한 종목으로 평가되며 신규 진입 시 목표 수익 10% 수준만 잡고 단기 플레이라. 바닥 대형주가 아직도 소폭이나마 먹을 것이 남아 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2차 전지하고 신재생 에너지인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다 팔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부터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다시 나타날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 팔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신 분이라면 이제 가지고 가셔야죠. 네,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끝났다. 결국 제 생각은 한 줄로 요약은 대형 우량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라. 네,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다 팔았으니까 이제 팔고 넘어갈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 오늘 정도 되면은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이 한국 시장에서부터 먼저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인다. 장 후반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하더라도 장 후반에 가서 쓰러지는 걸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인사이트 예상을 해보는 거죠. 네, 미국 시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강하게 올라오며 산타넬리, 네, 썰매를 타고 산타넬리가 살짝 우리에게 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좀 강하게 좀 이어져서 우리 1년 동안 너무 마음고생하고 정말 뭐 희망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멋진 연말로 가는 주식시장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고 힘냅시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